안녕하세요. 독독독의 제클린. 마리아. 그리고 오스카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2시 반에 디스코드 독타운에서 진행되는 밑독 라디오는 저희 독일 생활에 관련된 세부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 독타운어 여러분들의 독일에 관한 궁금증을 다 털어드리는 노필터, 노빠꾸, 꿀팁 대방출 라디오 팟캐스트입니다. 저의 미톡 라디오 전용으로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 밑독 라디오 제3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와! 와, 와, 네, 우리 자브리나님 제일 먼저 들어와 주시고 역시 열혈 시청자 최고입니다. 열혈 청취자, 네,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잠깐 인사하는 동안 아셨겠지만 우리 오늘 조이쌤 대신에 밑독에 좀 새로운 얼굴 마리아쌤이 좀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마리아쌤입니다. 네, 우리 조이쌤 대신에 마리아쌤과 함께하는 오늘 밑독 라디오. 네, 바로 주제 소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밑동 라디오의 주제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인터넷으로 워낙 좀 강국의 이미지가 그렇죠.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독일 현지에 막 도착하셨을 분들이랑 또 독일 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인터넷에 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막 속도나 연결 같은 거에 차이점도 확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우리 독일 처음 도착하셨을 때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스카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 들어갔을 때 복잡함이라던가 뭐 절차적 이런 거를까지 감당할 독일어 수준이 당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 로밍을 해갔어요. 그 호스텔에 들어갈 수 있는 날까지 그 비행기 다음날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일단은 겨우겨우 이제 한국 로밍으로 통해서 길 찾아서 인터넷 쓰면서 이제 호스텔에 도착했고 그때 이제 호스텔 와이파이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준비하기에는 로밍하는 게 가장 비싸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맞아요. 그때는 저는 해외에 나가는 게 독일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냥 한국에서 준비를 일단 해가자. 그래서 준비를 해가서 로밍을 했을 때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제 LTE가 4G가 안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박. 3G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천천히 이렇게 잡아서 찾아가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 그래도 좀 몇 년 된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LTE 같은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데요. 네. 아니요, 너무 많이 갔나요? 네. 네.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 유학 처음 갈 때 뭐 사실 뭐 유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일단은 급한 대로 로밍 한 3일 정도 해서 일단 독일에 먼저 나가고 독일에 도착해서 그제서야 뭐 핸드폰도 유심칩을 사고 인터넷도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이랑 비교했을 때 불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몇 년 안 된 얘기라고 합시다. 네. 네. 불과 몇 년 안 된 얘기지만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좀 궁금한 게 우리 마리아쌤 처음에 한국 도착하셨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한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먼저 유심칩 같은 걸 사셨나요? 전 맨 처음에 그냥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편의점에서 그냥 프리페이드 심카드 하나 사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 그때 코로나여서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심카드 구매해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냥 어떤 번호에 전화 걸면은 바로 된다는 번호여서 공항 편의점에서 유심카드를 파나요? 한국은? 네. 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걸 생각해볼 일이 전혀 없었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프리페이드. 여기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자브리나님을 비롯한 미국에서 한국 오실 때 어땠는지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오실 때 유심칩을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이런 팁들도 우리 좀 글로벌한 밑독 라디오니까요. 여러분들의 아주 열화 같은 채팅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브리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그냥 미국 폰을 로밍 하신다고. 그렇죠. 계속 쓰는 거 로밍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비싸지 않나요?
가격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로밍해서 독일에 가면 하루에 12,000원? 13,000원? 이 속도는 공짜예요? 3G 속도 공짜? 와, 미국도 좋은 나라네요. 미국이야말로 좋은 나라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네, 네. 반전의 미국. 네. 대신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카톡 메시지까지만 가능하고. 그렇죠. 와이파이 만세. 네. 결론 이렇게 가는 걸로. 한국은 또 와이파이 어디든 잘 터지니까 또. 맞아요.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좀 독일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뭐 로밍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여행 전용으로 유심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또 우리가 인터넷 하면 또 해야 되는 이야기가 핸드폰이랑 인터넷 같이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독일도 핸드폰 통신사가 인터넷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뭐 어떤 곳들은 물론 핸드폰만 하기도 하고 어떤 곳들은 뭐 인터넷만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있듯이 독일에도 좀 이렇게 메인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있죠, 쌤? O2라는 회사 있고요. 보다폰, 텔레콤, 그리고 네. 유니티 미디어라는 보다폰의 자회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인터넷 회사는 또 어떤 게 있죠? 말해주세요. 저희는 드라이, 숫자 3이라는 오. 것도 있고 그리고 A1, A1 네. 네, 그리고 마겐타라고 부르는 마겐타 네, 회사도 있어요. 마겐타는 그 색깔이에요. 그쵸. 네. 네. 색깔이 좀 핫핑크 색깔을 네. 마젠타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로고 그 뭐지? 로고가? 네, 로고가 또 완전 핑색이에요. 아. 되게 눈에 아픈 핑색. 눈뽕 맞는 그런 네.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네, 마젠타.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아인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드라이 썼지만 아인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회사들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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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네. 하는 회사들. 제가 알기로는. 네. 독일이랑 좀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한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도 O2랑 보다폰, 텔레콤 이게 가장 큰 회사인 것 같고 가장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네. 이 회사들은 인터넷도 제공을 하지만 핸드폰도 같이 제공을 해서 네, 핸드폰도 이걸로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런 인턴 얘기를 하면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특히 한국 유학생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요금이나 속도 같은 거를 엄청 챙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브리나님 그 사이에 우리 마겐타 네, 올려주셨어요. 네. 눈이 진짜 아픈 핑크색이 많네요. 눈뽕 핑크색 맞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올리버. 여기 지금 마겐타 옆에 T라고 써져 있는 거, 요게 독일에서는 텔레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같은 회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정확한 정보는 지금 있진 않아서 T 뭔가 텔레콤, T모바일 뭐 이런 거 다 같은 뭔가 엮여 있는 회사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올리버님이 O2 사용하셨었다고 하고요. 사브리나 P님이 저 T자는 제가 갖고 있는 미국 통신사에 있는 T-모바일의 T 모양이랑 이게 비슷한가 봐요. 네. 관련이 좀 있는 전 건지.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는 회사인가요? 그럼 알고 네. 보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진님 ATT 이건 미국 통신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슬버님도 O2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한국이란다 독일에서 O2 사용했어요. 네, 저도 인터넷 O2 사용하고 핸드폰도 O2를 사용했습니다. 네. 사실 O2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요금 때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요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왜냐면 혼자 사는 데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스스로 돈을 막 그렇게 직장인처럼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 같은 게 조금 중요해서 네, 저는 O2를 선정을 했는데 그저 산소같이 소중한 인터넷이라고 하셨는데 O2 산소같이 정말 참 내가 할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죠? 그런 안개보트. 갑자기 안개보트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행사 할인. 네, 뭐 할인해서 특별 할인? 네, 네. 네. 막 전봇대 옛날 붙어있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요? 인터넷 신청. 네, 좀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학생 할인도 받고 막 그러긴 했는데 보통 이제 가격이 35유로에서 60유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한 달에 가격이요.
인터넷만인가요? 인터넷만. 네. 인터넷 집에서 기본 설치하는 인터넷? 그렇죠. 집에서 아, 설치하는 오케이, 인터넷. 오케이. 네. 집에다가 이제 우리 인터넷 설치하듯이 공유기 갖다가 설치하고 하는 게 한 달에 35유로에서 60유로 요즘 평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할인을 조금씩 받는 거죠. 예를 들어 학생 할인 조금 더 학생 할인. 받고 만약에 핸드폰이나 TV를 결합하면 결합 할인 조금씩 받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딱 기간에 가입하면 또 얼마 할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한 20유로 정도에 썼던 것 같아요. 오, 알뜰하게 한 쓰셨네요. 그렇죠. 이 요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트를 썼는데 여러분 진짜 할 말 하안입니다. 네, 이따 요 썰은 조금 이따가 오. 제가 풀어드릴게요. 정말. 네. 오스카 쌤은 어떻게 쓰셨어요 인터넷? 저는 사실 다 인터넷이든 뭐 스마트 TV든 다 세팅이 되어 있던 베개로 들어가서 오. 저는 그냥 제가 내는 월세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오. 네.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매달 돈을 내는 수고로움을 거치지 않고 나름 그 집주인 아저씨가 얼리어답터였거든요. 인터넷도 빠른 거 쓰시고 와. 좋네요. 저 여러분 뭐 베개 좋은데 찾으세요. 그러면 인터넷 찾는 데가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역시 우리 오스카 쌤 베를린 인싸 아이, 오스카 쌤은 역시 그거 이렇게 그만하세요. 좋은 베개에 사신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베개의 장점이기도 해요, 사실. 네, 내가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이 없잖아요. 수도세도 다 들어가 있고 전기세도 그쵸. 들어가고 네. 인터넷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게 하니까. 네, 돌이켜보니까 정말 편하게 생활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모든 과정이 난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베개를 찾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가격은 한 요 정도 한다고 하고 또 이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 기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보통 2년씩 계약을 하죠. 네. 한국은 뭐 2년, 1년, 2년, 3년 좀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독일은 기본 2년인데 여기서 그냥 2년 딱 계약해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뭐죠? 오스카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안 되는 이유. 역시 이 베개에 다 있었던 분은 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독일 않습니다. 계약을 안 해봐서 인터넷 계약을 안 해봐서 네. 뭘까요? 네. 가장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퀸디공이죠, 퀸디공. 네, 퀸디공 내는 거. 저도 그쵸. 힘들어요. 약정 때문에 그렇죠. 2년 내에 2년 이하로 쓰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2년 미만으로 쓰면 더 많이.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퀸디공이 여러분 이제 해지를 말하는데요. 인터넷 해지를 말하는데 계약 해지를 말해요. 일단은 계약 해지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전화해서 저 이번 달까지 하고 끝낼게요가 안 되고 계약 기간에 3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개월보다 빨리 하셔도 안 되고요. 3개월을 지나서 하셔도 안 돼요. 딱 3개월에 맞춰서. 그럼 3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 그 해지 신청을 했다가 네. 갑자기 그 3개월 지난 시점에 나 그냥 여기 더 살기로 해서 쓰고 싶은데 이러면 그럼 되게 좋아할걸요? 그럼 그냥 해줄 것 같아요. 그럼 그건 그냥 해준 거예요? 네, 그럼 그냥 해줄 것 같아요. 역시 케바케. 그렇죠. 네, 완전 독일의 회복해 나라죠. 3개월 전에 3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네. 계약까지 만 3개월이 안 남았을 때는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퀸디공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날짜도 체크하셔야 되고 퀸디공을 하려면 또 막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되게 좀 복잡한 그런 그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좀 돈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렇게 그냥 자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타리프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요금제도 있군요. 그렇죠. 네. 가족 결합 할인 되시나요? 가족 결합 할인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뭐 뭐 이런 통신사에서 가족 KS 네네 네, 가족 그런 결합 이런 할인도 있다 보니까 혹시 독일도 그런 게 있을까? 있을 것 같긴 해요. 오스트리아 있나요? 있어요. 근데 뭐 휴대폰이나 같이 하고 인터넷 같이 하고 TV까지 같이 한 회사에서 다 끊으면은 그럼 할인해줘요. 근데 뭐 휴대폰 몇 개 하는지에 따라도 할인해주고 그렇긴 해. 근데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그런 할인이 있군요. 영화관 할인도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너무 한국 듣겠어 지금. 네, 영화관 할인 이런 거 없어요. 10년 근속 할인 해당해. 네, 독일은 아니요. S나 K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커플 요금 이런 거 독일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서비스와는 좀 다른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좀 한국보다 비싼 편인 것 같고, 네, 계약 같은 것도 여러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이제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죠. 네, 속도 관련도 사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은 요즘 거의 기가 인터넷 안 쓰는 곳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요즘은 다 최소 기가 정도로 보는데, 독일은 여전히 제가 오늘 찾아본 결과인데 가장 낮은 건 50메가바이트부터 쓰실 수 있으세요. 아, 50메가바이트. 50메가요? 네. 500메가 아니고 50메가바이트부터 해서 네, 최대가 1기가바이트인데 1기가 쓰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 금액 60유로를 보통 한 달에 내신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계산하니까 8만 원, 9만 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편하게 쓰고 있는 편한 그 빠른 인터넷 쓰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독일은. 그렇죠. 엄청 비싼 것 같아요. 네. 오스트리아는 어때요? 속도 같은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있는 곳에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맞아요. 뭐 수도에 살면 그래도 괜찮은 인터넷이 터지고, 네 시골에 살면 보통은 속도가 잘 안 터지는 거 있죠. 똑같은 거여도 그냥 지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똑같은 요금제 내도 근데 너무 뭐 이건 이하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조건까지 들어가긴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그럼 요금제에 전화해서 뭐 요금을 깎아주던지 뭐 어떻게 다르게 해주던지 뭐 그렇게 하긴 해야 하는데 보통 속도를 올려준다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도 자체 네. 제한을 푸는 게 맞아요. 없구나. 거기는 케이블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없으니까. 네, 지역에 따라서도 요즘 우리나라로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섬에 들어가도 다 인터넷이 터지는 판이니까. 그렇죠. 어딜 가도 잘 터지니까. 네, 맞아요. 근데 네. 다스질베님께서 가족 결합 비슷한 요금제를 쓰고 계시다고 해요. 남편이 O2 쓰는데 남편 이름으로 세컨폰 가입해서 한 달 15유로씩 내고 쓰고 있어요. 뭐 이런 방법이 있네요. 저렴하게 이제 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영화관 혜택도 있다는데요? 이거 전혀 기대 못했어요. 와. 네. 와, 대박. 저 오투 한 8년? 9년 쓴 것 같은데 처음 한 혜택이에요. 와, 그때는 네, 없었나 봐요. 요즘에 생긴 건가 봐. 아, 대박. 15유로에 데이터 20기가라고요? 진짜 많다. 아니, 뭐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네요. 저 그때 2기가 썼어요. 아. 그 사이 한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 이렇게 10배 오르기 있나요? 와, 잘 알아봐야 되나 본데 이게 그죠? 진짜. 막 대리점마다 다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알겠어요. 제가 대리점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네.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잘 알아보면 저렴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러게요, 진짜. 네. 네. 역시 좀 발품을 팔고 손품도 맞아요. 팔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현재 계신 분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속도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마리아 쌤이 오스트리아가 지역별로 속도가 좀 다르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통신사에서 계약했던 속도보다 속도가 떨어지면 뭐 금액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가능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실 이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죠. 네. 오스카 쌤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제 인터넷 관련해서 다스질베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독일에 살게 된 지 8개월째입니다. 이제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졌는데 인터넷 속도만큼은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지하철, 쇼핑몰에서 인터넷 끊기는 건 둘째치고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인터넷 느리다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한국에 와서 그래. 독일에선 이게 속도가 정상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대용량 파일을 보내다 느려도 너무 느린 인터넷에 제가 폭발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인터넷 속도 측정 한번 해보라며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평소처럼 한국인 어쩌고를 시전하던 남편은 제게 떠밀려 결국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게 됐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일인도 충격받을 만큼 속도가 진짜 느렸거든요. 남편은 당장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얘기를 들은 직원은
아직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바꿔줬습니다. 2월부터 기존 대비 6배 빠른 100MB 인터넷을 반값 15유로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네요. 네, 제 남편은 10년 넘게 매달 30유로씩 내며 느려 터진 인터넷을 사용해 왔습니다. 2월이 되었고 약속한 100MB는 아니지만 빨라진 인터넷 속도에 이제는 좀 살만하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스카스는 되게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 그 건너뛰셨네요. 네, 30유로씩 내면서 사용하시던 네네. 희귀 기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독일에서도 이렇게 좀 어필을 하면 가격도 좀 할인해주고 계약도 바꿔주고 하나 봐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독일에서는 좀 먹히지 않나. 근데 그냥 막 무턱대고 가가지고 많이 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뭐 확실하게 이유나 아니면 증거 자료를 들고 가서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좀 전반적으로 독일 애들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막 저번에 대중교통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냥 팩트를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거나 너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하면 바꿔주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게요. 네네. 다시 한번 남겨주셨어요, 네, 댓글로. 네, 제가 그 단어를 차마 잊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건전한 방송을 네, 지향합니다. 바른 말 고운 말만 네. 쓰기 위해서. 네. 고운 말. 네, 저희가 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녹음해서 어디로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살짝 필터링을 하면서 가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인터넷 속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인터넷 속도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네, 진짜 정말 느려 터집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진짜. 그렇죠. 네, 한국인이라 그래 막 이런 독일에서 이 속도가 정상이야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린 답답한 거잖아요. 좀 그렇죠. 잘 된다고 해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렇죠. 기숙사 곳곳에서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내 방에선 되고 주방 어디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진짜 흔해요. 네, 인터넷 분명히 설치했는데 방 한쪽 구석으로 가면 인터넷이 안 되고 어느 위치로 가면 인터넷이 되게 잘 터지고 진짜 좀 알 수 없는 독일 인터넷의 세계입니다. 네. 오스트리아도 좀 그런 편인가요? 인터넷? 저희 집에서 오빠가 게이밍해서 되게 좋은 인터넷을 써서 별로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역시 오스트리아는 인터넷이 좋은가 봐요. 모든 집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게이밍을 하시는 분의 이제 인터넷이 좀 관심이 다르다. 많으면. 네. 그렇죠. 원래 게임하는 집이 인터넷도 제일 좋은 거 쓰고 막 컴퓨터 그렇죠. 이런 것도 제일 좋은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진짜 많이 느리긴 해요. 진짜 체감으로 확 와닿는 게 무언가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O2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 관련 이제 문서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3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업로드하려고 했어요. 네. 업로드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300메가 업로드. 네, 300메가 업로드가 1시간 정도 뜨더라고요. 와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다. 근데 반대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독일에 있을 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싶으니까 어디서 막 다운받아서 보고 막 그러면 한 1기가 정도 되는 거 하면 그것도 1시간이에요. 와. 1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다운받는데 1시간.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 눌러놓고 컴퓨터 이제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안 되게끔 설정 다 해놓고 옆에서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다 하고 왔는데도 안 끝나 있어. 그렇죠. 밤새 켜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 네, 가끔씩. 맞아요. 네, 자기 전에 해놓고 자고 막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속도가 정말 너무 답답해요.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다운로드 하는 거 자체가 근데 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독일에서. 그렇죠. 네네네. 저작권이 좀 네. 강력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베개에 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그 베개에 들어갔을 때 입주민을 위한 뭐 가이드 같은 이렇게 종이를 프린트해서 주셨었는데 절대로 이제 너가 돈을 내지 않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여기는 저작권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추적해서 잡힐 수가 있다. 뭐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다운로드 하니까는 또.
네, 생각이 나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실제로 막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 하시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막 2,000유로, 3,000유로씩 냈다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오, 그렇게 센가요? 엄청 세대요. 그게 그 저작권법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2,000유로 진짜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은 진짜 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그쵸.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시면 우리는 지금 막 LTE 5G를 쓰고 막 기가 인터넷을 써도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짜증나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가끔 그럴 때가 살짝만 버벅거려도 지금 이거 왜 이래?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는 거 맞아? 막 이러고 그렇죠. 있고. 맞아요. 자불나피님께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다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절망.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운로드 중단돼 있으면 진짜 절망이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와, 진짜. 네, 맞아. 올리버님께서 한국인만 이렇게 유독 그러셨다고. 네,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디 피해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거기서 터져도 우리는 터진 것처럼 인터넷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 봤는데요. 사실 인터넷 속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터넷이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 데이터도 사실 진짜 정말 중요하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이번에 좀 특정하게 핸드폰 인터넷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도 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하는 회사에서 보통 핸드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O2 쓰고 핸드폰도 O2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 할인 인터넷이랑 핸드폰이랑 같이 묶어서 한 달에 5유로인가 할인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에 살짝 알뜰폰 개념으로 그쵸. 또 그런 프리페이드 같은 거 쓰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어떤 종류 좀 많이 쓰시죠? 오스카쌤도 좀 그런 종류 쓰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저도 프리페이드로 저는 알디톡이라는 이제 프리페이드 심카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알디톡도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쓰시고 그렇죠, 요즘요. 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아이디가 사실 여러분 독일에 있는 슈퍼마켓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이디 슈퍼마켓에서 이제 프리페이드 심을 만들어서 파는 게 있고요. 또 같은 비슷한 슈퍼인 리들이라는 슈퍼가 있는데 그 리들에서도 똑같이 유심칩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던 게 프리미엄 심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되게 저렴하고 잘 터지고 해서 한국 분들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페이드를 쓰는 게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뭐 차이가 좀 있나요? 계약해서 쓰는 거랑 프리페이드랑? 일단은 뭐 퀸디공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프리페이드는 이제 계약 기간을 따로 가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개통을 하고 월별로 이제 충전을 해서 요금제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퀸디공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고 대신 이제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의 기간이라고 하셨죠, 마리아쌤? 이용하지 않으면 프리페이드로 개통한 심카드가 아예 소멸되는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 휴대폰 번호도 없어졌어요. 오스트리아에 휴대폰 없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킨디공이 없는 대신 1년 동안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프리페이드 심으로 개통했던 데 번호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제 뭐 킨디공이나 뭐 매달 이렇게 내야 되고 뭐 그런 거로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저는 프리페이드를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네. 프리페이드 장점이죠. 사실 되게 큰 그쵸. 장점이에요. 특히 이렇게 해지가 굉장히 어려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또 반대로 항상 뭐 얼마 남았는지 체크해서 충전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프리페이드 심카드에 1년 정도 쓰지 않았다. 아무 충전도 안 하고 뭐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내역이 없이 그냥 그대로 어디 처박아놨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심카드는 소멸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마리아 쌤 같은 경우는 20년 쓰던 핸드폰 번호를 네.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맞아요. 20년이요? 네. 그렇게 뭐 어떡해. 처음에 개통하는 같은 계약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새로운 계약을 할 때마다 그냥 휴대폰 번호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갈 때 그거는 원래 계약으로 있었던 번호를 프리페이드로 바꿔서 같은 회사 내에서 프리페이드로 바꿔서
네, 이번에 오스트리아 놀러 갈 때 다시 쓰려고 했는데 아, 없어진 안 거였어요. 됐군요. 아, 네, 그래서 다른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심카드 사서 그거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아이고. 오스트리아에서. 맞아요. 네, 다스질버님이 저 아는 분도 독일에서 프리페이드 핸드폰 쓰시는데 주로 와이파이 쓰셔서 6개월에 한 번 20유로 충전하세요. 아마 번호 유지 목적인 듯 하시는데 그쵸, 또 맞아요. 와이파이가 되게 잘 되면 뭐 집에도 와이파이, 회사에도 와이파이, 온갖 곳에 다 와이파이가 되면 굳이 또 그쵸. 핸드폰을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이파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프리페이드로 이제 요금제를 선택을 안 해도 전화 수신은 되잖아요. 번호가 살아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저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프리페이드의 장점이 사실 되게 많으니까 네. 만약에 뭐 핸드폰을 독일 가서 핸드폰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프리페이드도 고려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부나님이 회사에 와이파이 보통 있나요 하셨는데 네. 와이파이 있죠. 네. 와이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옛날에 잠깐 3개월 정도 인턴 했던 그 사무실은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데스크탑에 인터넷선 연결해주고 오. 핸드폰 와이파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네, 학교 와이파이는 잘 터집니다. 독일 학교 와이파이는 에듀룸이라는 그걸 써요. 에듀룸이라는 와이파이 그 채널이라고 하나? 그 라인이 있는데 에듀룸이 깔려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 전체에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전체 대학교에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학번으로 로그인 되는데 한번 영국 갔을 때 로그인 안 됐던 기억이 있긴 하는데 그때 왜 안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학교 학생이다. 그래서 학번이나 내 학교 계정에 포털에 로그인 계정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 와이파이도 쓸 수 있고 옆 학교에 또 에듀룸이 깔려 있으니까 옆 학교 가서 와이파이 쓰실 수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셔도 되고 뭐 마리아 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EU 국가에 가서 쓰셔도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학생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긴 해요. 에듀룸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에듀룸 끊겼던 거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은. 네. 학번이랑 비밀번호 입력해서 사용을 하셨나 보네요. 네. 진짜 학생 복지가 되게 잘 돼. 인터넷까지 이제 학생은 이렇게 잘 해주네요. 네, 맞아요. 네. 학생 복지가 진짜 좋긴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학교 인터넷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되셔서 굳이 진짜 학교에 와이파이 되고 집에 와이파이 되는데 밖에까지 필요 있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리페이드 쓰셔서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벌써 하다 보니까 프리페이드 얘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30분이 또 벌써 지나버렸어요. 저희 무슨 얘기했는데 이렇게 맨날 30분이 지나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큰일 났다. 이거 30분 얘기할 수 있나?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떠들다 보면 30분이 훅 가는 것 같아요. 이야, 30분이 짧네요. 그렇죠. 30분이 짧네요. 시간을 늘려달라고 고려는 해보겠지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특별 편성으로 1시간 편성. 저희 1시간 편성할 때는 특별 출연 한 2분 정도 더 모시고 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게스트를 모셔서 네, 그 분야 잘 아시는 분한테 또 얘기를 하거나 사연을 듣거나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특별 출연도 계속해서 계획 중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게스트 다미안쌤이라고 질문이 올려주셨는데 아마 다미안쌤이 오셔야지 1시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좀 아주 생활 밀착형 그런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재밌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흥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인터넷에 대해서 그냥 어땠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 좀 오늘처럼 재밌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다음 주 주제를 공개해 봐야겠죠. 네, 마리아쌤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 미쪽 라디오 주제는 바로 택배입니다. 와! 참. 네. 그래서 택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나 궁금하신 점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코드 독타운 밑독 사연방에 오시면 저에게 사연 남기실 수 있는 포스트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제보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채널 하단 밑에 1대1 문의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 밑독에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 계셔도 참여 전혀 괜찮아요. 네, 한국 번호만 있으시다면 저희 상품 수령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택배 관련해서 꼭 독일 택배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국과 외국 간의 그런 택배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함께한 밑독 라디오 제 3화였는데 오늘 또 특별 출연 우리 마리아쌤 함께 해주셨어요. 네, 소감 감사합니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떠셨는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한국어로 아직 얘기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마리아쌤 이렇게나 잘하시는데 아니요,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또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마리아쌤이 또 조만간 또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진님이 한국인인 줄 아셨다고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별 출연한 마리아쌤까지 네, 조만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밑독 라디오 오늘 3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밑독 만나는 밑도 믿고 듣는 밑독 다음 주에 만나요. Cheers.